오케이.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네, 감사합니다. 통신 확인.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어서 우리 바로 이제 학습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알고리즘 구현은 다 했고요. 이제 AND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구현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 퍼셉트론에 어제는 가중치를 이제 심어 줬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엔드한테 "이제는 네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학습을 이렇게 이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그 X, S를 넘겨 주고 정답인 Y, AND를 이렇게 넘겨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넘겨 줘서 일단은 요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뭔가 오타나 문제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있어?" 참 하나를 안 했네요. 요 가중치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죠? 요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소개해 드리느라 이제 바빠 갖고 여기 이제 가중치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W와 이제 B 자체가 어떤 값이 인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보여 드린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그게 있었고 요게 결국은 이제 S랑 이제 N이라고 하는 그 수치로서 이제 제가 상위를 들고 있는데 요게 SS의 이제 쉐이브를 통해서 획득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어 W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제 지금으로서는 인제 0 으로 인제 그득하게 이제 채우고 그럼 이제 n 개만큼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B는 이제 0.0 요런 식으로 인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게 인제 뭔가 라고 하면 X가 인제 어떤 의미의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했고 그래서 인제 의미에 인제 n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응해서 인제 이 시점에서야 매개 변수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인제 저렇게 되니깐 거기에 대응해서 매개 변수를 요렇게 인제 형성을 해야 되겠다. 지 맘대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인제 다 처음에는 인제 0 으로 채워진 거죠. 고게 인제 요 부분이고요. 또 인제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 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냥 0 으로 시작하는 인제 요런 부분입니다. 0 으로 시작했는데 학습을 거치니까 뭔가 인제 다른 값이 이제 된다. 이런 것이 인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김에 우리 인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매 학습마다 매개 변수가 달라지는 것이 그야말로 학습인데 그렇다면 매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매개 변수를 관찰을 한다면 우리가 학습이 진행되어 가면서 매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런 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간단한 이제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 W와 B를 출력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W를 셀프 W 요렇게 인제 해서 인제 출력해서 W는 이제 요런 값이다. 이렇게 하고 또 B는 B다. 뭐 이렇게 인제 하면은 인제 학습 몇 번째에서 어떻게 이제 됐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제 요 학습 자체도 몇 번째인가 요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력이 되는 거는 이게 아직 맨 처음에 실행이 되면 요 처음에는 다 인제 0이 박힌 값이 인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학습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학습 이후에는 이제 값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이렇게 인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관찰을 하기 위한 코드를 이왕 여기 온 김에 이렇게 인제 삽입을 해 봤습니다. 지금으로서 요 s는 인제 사용은 안 되죠. 근데 인제 그 요 s by n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 봤고, 그러면 인제 다시 한번 이거를 인제 정의를 하신 다음에 요렇게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렇게 하면 일단 학습이 이제 첫 번째로 인제 시행이 돼서 00하고 0 으로 끝났어요. '그 뭐야 아무런 갱신이 안 됐잖아.'라고 인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학습을 인제 한 번은 수행한 거고 한 번을 했더라도 갱신이 됐겠죠. 근데 지금 0 으로 나오잖아. 그거는 인제 다음번 학습이 되어야 그 다음번 학습의 시점에서 그 마지막의 상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end에 그 w와 이제 b를 이제 직접 접근을 해 가지고 요렇게 인제 마지막 상태를 우리가 인제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0,0 이었는데 다 인제 0 이었는데 이게 뭔가 2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바뀌기는 했는데 '이게 충분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우리의 이제 논의 사항입니다. 이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학습을 여러 번 시켜 보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의 경우에는 학습 횟수가 기본적으로 인제 한 번 인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은 임의적으로 한 5 번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양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 한 번 이상 시키니까 그냥 저기서 인제 출력되는 거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인제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 횟수를 일단 그 한 번보다 많은 그런 값을 이제 설정을 했고, 그러면서 인제 그 매개 변수의 양상을 같이 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잘 되셔야 그다음에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류가 났다." 스크린샷을 보내 주실 수 있죠. 혹은 제가 어 공유 드리는 그 노트북 파일들이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별도의 요청을 주시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제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채팅창에서 이제 뭐 "오류의 상태는 아닌데 논의 사항이 있다." 하면 이제 논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를 많이 못 봤네요. 다시 한번 수집해 볼까요? 엄지 어디 갔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 횟수 5 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인제 좋은 상태인가? 뭘 보고 그걸 평가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그 실제로 갱신이 되어가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볼 수 있죠. 요 학습이 인제 요렇게 인제 진행이 되어 가면서요. 그죠? 아이고. 그죠? 그러면 인제 이런 얘기를 해 보죠. 왜 갱신을 할까요? 갱신을 한다는 거는 요거의 값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인제 그렇다면 요 이제 세타 다시가 기존의 세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변경이 이제 수행되는 과정. 이게 인제 학습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세타와 세타 다시의 상태가 다르겠죠. 그죠? 비포 애프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0 이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그죠? 처음에 막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아기가 막 가나다 ABC를 막 읽어. 막 근데 막 지금 막 분만실에서 나왔어. 근데 엄마 안녕?" 이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초천재라도 학습은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되는가가 이제 관건이지. 그래서 이 학습 자체가 요 매개 변수가 인제 갱신이 된 거죠. 학습을 한 번 하고 난 상태가 다음과 같이 인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인제 알겠어요. 그러면 인제 매개 변수가 이제 뭔가 인제 변화가 있었다. 굳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잘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학습을 두 번 하고 난 상태를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이전하고도 또 달라요. 2 에서 4 0 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얘도 잘 안 되니까 뭔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또 바뀌었어. 4 2 마이너스 2. 뭔가 잘 안 되는 거니까 바꾼 거죠. 네 번째는요. 아이고 4 4 마이너스 2. 또 바뀌었어요. 얘가 인제 바뀌었죠. 얘는 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뭘 시사하냐면 바뀌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뀌는 게 학습 알고리즘이라며." 그러니까 학습 알고리즘으로서 인제 바뀌긴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학습 횟수가 부족한가?' 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10번 이렇게 줘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매개 변수가 안정화되는 지점. 딴딴 따라란. 안정화가 됐을까? 요거 보이네요. 한 번이 부족했었구나. 그죠?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 틀렸는데 안 되는데, 틀렸는데 안 되는데." 이런 식인데 5 번을 수행하고 난 결과가 지금 여기에 출력이 된 거죠. 5 번을 수행하고 난 결과 여기 인제 4 2 마이너스 4 인데 여섯 번째도 4 2 마이너스 4 예요. 그러면 한 번 요게 안정화가 인제 되면 매개 변수가 이제 0 으로 됐다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정답하고 모형의 출력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정답이 딱 있는데 모형도 딱 고걸 정답을 낸 거야. 요번에 뭐 수능 만점 뭐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수험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이 이거 정답인가? 아니네. 이 수험생이 이거 푼 거야, 푼 거. 근데 정답하고 똑같네? 그건 만점이지. 그래서 한 번 안정화가 되면 끝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반복이 사실 이제 필요 없거든요. 해필이면 지금 한 번이 더 필요했네요. 그죠? 우리는 인제 근데 이거가 몇 번이 필요할지 예상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 돌려보면서 이게 안정화가 되는 구간이 인제 어디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건 인제 엔드 랜드 5 월마다 각각 다를 수 있고요.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상하는 방법은 인제 사실상 인제 없죠. 근데 어쨌든 찾아서 다행입니다. 따라서 사실 인제 학습 5번 이후로는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연산 자체가 오래 걸리거나 뭐 엄청 대단한 연산은 아니니까 뭐 10 번이나 100 번이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찾았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을 인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인제 end한테 물어봐야 돼요. "end야 그러면 내가 다시 알려줄게. 자 XS를 네가 받았다 쳐."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XS를 받아서 end의 출력을 이제 내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요렇게 하면 이 모두 다 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점이죠, 만점. "우와 만점. 경사 났네."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어제와는 달리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알아냈던 혹은 인제 심어 줬던 매개 변수와는 다른 값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end의 출력을 발생하는 매개 변수가 스스로 된 거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따라서 지금 같이 구현해 보신 알고리즘이 동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죠. 잘 확인되셨으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엄지척. 좋습니다. 요거는 인제 어설트 문으로 이제 바꿀게요. 그래서 인제 조용히 이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그 이제 모두 인제 참인가.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C나니까 NAND도 되는지 OR도 되는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 인제 그 NAND는 요 반대로 바꾸면 되기는 하지만 그거야 우리가 아는 거고 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셀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제 할게요. 그래 가지고 AND를 NAND로만 다 바꿔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인제 복제해 가지고 아래쪽에 셀이 인제 새롭게 생겼습니다. 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딱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문서적인 어떤 표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아 근데 쪼끔 귀찮은데?" 저도 귀찮아요. 그죠? 저도 귀찮아. 이제 알겠는데 좀 귀찮은데. 그래서 우리 에디트 메뉴에 이제 보시면 요런 경우에 그 find 컨트롤 F 짚고 인제 그 맥에서는 이제 커맨드 F인데 요 find를 인제 해 보시면 이제 find가 나오고 여기서 그 확장을 하게 되면 replace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 replace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 종종 우리가 비슷한데 바꿔야 되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 경우에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설명 듣는 동안 나는 벌써 다 했어. 잘하셨습니다. 그죠? 네. 요거는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이제 대비해서 해 볼게요. 그러면 인제 and 요렇게 이제 찾으면 지금 인제 and가 이제 찾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요 and가 12 건이나 인제 있어요. 얘 이상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대소문자 구분이 없다고 쳐. 그 대소문자 구분은 좀 확인해야 돼요. 현재의 경우에는 요 and랑 요 and가 다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데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 둘, 셋인데 왜 너는 6 개지? 그죠? 왜일까요? 요거를 인제 그 찾아보시면 이렇게 그 탐색이 가능한데 이게 노트북 전체를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노트북 전체가 아니고 요 특정한 셀 하나만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필터를 그 선택을 하시고 현재 셀 하나로 범위를 인제 한정하면 그러면 이제 3 건으로 줄어들죠. "성주야 이거 하는 사이에 나 벌써 다 했다니까." 압니다. 아는데 그 앞으로는 좀 복잡한 코드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 지금은 투자 대비 시간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적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것들이 10 번, 20번 이제 반복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죠, 종종. 막 이렇게 뭐 엑셀 작업이나 뭐 이렇게 데이터 작업 같은 거를 이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거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 갖고 이게 쪼끔 깨작깨작 이제 작업을 해. 깨작깨작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재밌어. 재밌고 근데 이게 쪼끔 잘 안 됐네. 그럼 쪼금쪼금 이렇게 서면 돼. 근데 이게 잘 되는데 또 쪼끔 안 되는 예외적 사례가 있어. 막 해 갖고 막 해 갖고 그 처음에는 그냥 점심 먹기 전에 간단하게 고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것 봐라.' 약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잠깐만요. 그 업무 처리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자동화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막 그 하루 왼종일 그거 하고 있어. 해 갖고 8 시간을 이제 총 뭐 10 시간 정도 투자해서 헉헉헉 했어. 해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이나 뭐 이 정리 작업이 이제 클릭 해 가지고 뭐 1-2분 이내에 이제 끝날 만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2분 이내에 끝나는 몇 번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10 시간을 투입을 해. 그러면은 그 투자한 시간을 뽑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작업자가 뭐 100 명, 1000 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해당 작업에 1 분씩을 소요하는데 그 작업이 하루에 뭐 10,000 개나 돼.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면은 그 누적 시간이 인제 쫙 나오고 그 누적 시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시간이 이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인제 뭐 가끔 하는 일이야. 그러면은 이거 한 20 년쯤 해도 10 시간을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웃자가 하는 소리고 웃픈 얘기죠, 가끔. 그래서 인제 의외로 이 find and replace가 의외로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랬네요. 그래서 인제 헉헉헉 인제 낸드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인제 그런 계획이고 지금 요렇게 인제 하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선택된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제 요 부분들이 이제 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하나씩 바꾸시면 되고 다 마음에 들면 한꺼번에 replace all 하실 수 있다. 라고 요렇게 인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선택된 셀에서 낸드가 한 개도 엔드가 지금 3 개가 되긴 했는데 낸드의 끝부분에 인제 엔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제 우리는 알겠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요것만 바꾼다고 되나? 요거를 바꿔야죠. 이름만 개똥이를 금쪽이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바꾸고 근데 엔드를 또 바꿔야 돼. 그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엔드를 대문자 낸드로 바꾸는 것도 이제 칼을 뽑았으니까 끝까지 이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 설명 들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학습을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정화가 된 부분을 찾아야죠. 여기 보니까는 -4, -2, 6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매개 변수가 빵 됐죠. 별량이 빵이 됐죠. 학습에 성공한 겁니다. 따란. 이거는 인제 이미 우리가 되는 매개 변수를 심어서 되는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확인이 필요 없는 게 어설트문은 인제 통과한 거죠. 낸드에 이제 대해서 이제 줬고 이 액세스를 인제 학습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얘가 이 연산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조용하면은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쪼끔 빨리 요 end를 다시 인제 복사한 다음에 낸드는 되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값을 뒤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end를 이제 5 월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컨트롤 F를 통해서 해 보시면 마지막에 입력했던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편한가 불편한가에 대해서는 쪼끔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그 기존에 인제 찾던 게 이제 남아 있긴 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좀 편하죠. end를 이제 한꺼번에 인제 or로 이제 바꾸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하도록 했으니까 소문자 end를 소문자 or로 바꾸고 현재 셀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인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요 replace al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y 값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 인제 0,0일 때만 -1 이고 나머지는 1 이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OR 같은 경우에도 오류가 없고 그 말은 학습에 성공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점차 인제 우리가 쪼끔 더 간결하게 이제 논의가 가능하죠. 근데 요번에는 그 시점이 좀 빨랐던 걸로 보여요. 학습을 3번 수행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태가 0 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3 번만 있었으면은 사실상 5 월을 학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는 엔드랜드 5 월을 직접 이제 심어 줬는데 이번에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냈고 저런 3 가지의 사례를 모두 다 맞춘 걸 보니까 이 학습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구현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기까지 잘 확인되시면 엄지척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활동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점심 드시기 전에 인공지능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따란! 내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그죠? 만드신 거 맞아요. 음. 좀 단세포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얘가 기본 단위이긴 하니까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경망을 쌓아 올려 가려고요.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인제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신경망까지 다 만들 겁니다. 5 차 역전파 다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 갖고 그 제 강의 리뷰 중에 그 종종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강제로 이해가 된다." "아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강제로 이해가 된다." 어. 원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해가 되면 안 되겠지. 그죠?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돼 버려. 오케이. 음. 강제로 이해가 되는 신경망 같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퍼셉트론의 한계를 못 느끼겠죠. 54 페이지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인제 한계를 논의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제 시사가 되잖아요. 딱 이제 바로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잘 되잖아요. 엔드랜드 5 월이 이제 잘 되는데 '이게 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 그런 점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2.4.1 절에 "도전! 엑스월 게이트." 도전해 보래. 우리 보고 "감히?" 그죠? 엔드, 낸드, 5 월 뭐 이런 식으로 3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했는데 엑스월을 해 보라고 "도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인제 엑스월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런 거죠. 어느 한쪽이 1일 때만 1 이고 나머지는 인제 0이 되는 요런 건데 그러면 우리 실험에서는 뭘만 바꾸면 되냐면 요 y 값만 -1, 1, 1, -1로 한 다음에 이제 기회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해 보라고 하니까 어우 도전 챌린지 액셉티드 그죠?
그래서 인제 5 월을 그 복사를 하면 수정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인제 복제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인제 X월을 이제 도전해 보라고 하니까 X월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X월은 인제 일단은 출력은 요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요 상태로 이제 하면 코드는 동작하는데 표기가 틀렸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제 이 표기 자체도 이제 5 월을 3 건이 있는데 X월로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인제 아까 이제 틀을 그대로 인제 활용하시고 대문자 5 월을 X5 월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인제 바꾸시면 편하겠죠. 어때? 투자 대비 효과는 있잖아요. 아까 설명은 쪼끔 그랬지만 설명은 좀 오래 걸렸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좀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서 선생님들의 손가락을 생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인제 해 볼게요. 근데 지금 assertion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죠? 이 assertion 예외가 이제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인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오류 메시지가 이제 뭐냐면 이 오류 메시지인데 여기 오류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요 y1은 첫 번째 값은 그 모형의 이제 출력이라는 의미에서 요거는 인제 저 X월이 발생한 XS의 값이 인제 무엇인가. 그럼 오류가 이제 발생을 했으면 이제 뭔 값을 냈길래 얘가 틀린 거냐, 어디가 틀린 거냐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assertion을 보면 이 assertion은 어쨌든지 여기가 거짓이 참이면은 조용히 통과하고 거짓이면은 예외를 발생하는 게 인제 assertion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이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익숙하시리라 생각하고 근데 이 assertion 예외에서 메시지가 없어 가지고 요거를 인제 한번 달아 본 거예요. 이렇게 인제 해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은 인제 안 해도 되는데 인제 요렇게 인제 출력을 해 가지고 '오잉? 왜 이러지?' 이렇게 보려고 다음 같이 인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값이 다르니까는 이거는 틀린 거죠. 맞춘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틀린 거고요. 왜 그런가 보면은 -2 0 0 그래. -0 오 좋아. 2 그죠? 매개 변수에 갱신이 있었어요. 그지. 뭐 한 번은 안 되겠지. 해 봐, 해 봐, 해 봐. 해서 우리가 10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이 10 번의 인제 기회를 줘 가지고 다음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인제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 봐. 응? -2 0 2.0 -2 0 2.0 이렇게 이제 돼 가고 있고 요 이후로부터는 매개 변수가 지금 멈춘 거예요. 멈췄어. 그러면 뭐 잘했으니까 멈춘 거 아니요? 라고 인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인제 그게 아니죠. 이 멈췄는데 얘가 어디 렉이 걸린 거야. 이렇게 낀 거예요. 그죠? 그래 갖고 멈추긴 했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거기서 멈추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학습 횟수를 이제 바꾼다고 해서 뭐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학습률도 좀 손을 봐야 되나 싶고요. 너무 갱신의 간격이 뭐 많은가? 그래서 인제 원래는 인제 1 인데 얘를 인제 뭐 0.1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해 볼게요. 그래도 안 돼. 그죠? 얘는 인제 어떻게 해도 지금 뭔가 인제 안 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습 횟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갱신 자체가 멈춰 버렸잖아요. 갱신이 멈췄는데 근데 값은 달라. 이게 인제 문제인 상황이죠.
상당히 이제 문제로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이 보니까 그 엔드 랜드 5 월은 되는데 엑스5월 게이트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기회를 더 준다고 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막 갱신을 이제 더 해 나갔겠죠. 그죠? 학습률을 다르게 줘서도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됐으면 마찬가지로 좀 이제 좁혀 나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였었겠죠. 근데 지금 인제 안 돼요. 그러면 인제 요거 자체가 그 문제가 인제 생기는 거고, 나중에 인제 한꺼번에 인제 실행을 하실 때 대비해서 요 어설션 예외를 이거는 이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나 인제 싶으시겠지만, 예외가 발생하면은 요런 식으로 인제 그 처리를 이제 해 버리고 싶은데, 예. 예외가 발생했는데 왜 accept에 안 걸릴까요? 요건 좀 나중에 고민하죠. 그죠? 어쨌든 제가 인제 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인제 전체적으로 다다시 실행할 때 지금처럼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이제 구간이 있으면 고 구간에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냥 보실 때 좀 편의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문이 없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끝난 것 같군요. 프린트문이 없으면 조용하게 끝나겠지. 그죠? 프린트문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예외는 발생했지만 이 셀 자체에서는 예외 처리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행할 때 이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문제가 이제 왜 생겼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제 분석을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그다음 논의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퍼셉트론을 논리회로는 좀 너무 간단한 데다가 이제 너무 깔끔하죠. 논리회로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인제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쪼끔 더 현실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제 퍼셉트론을 이제 적용해 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근본적인 원리를 같이 한번 좀 확인을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 데이터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 데이터를 하나 인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킬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가져오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제가 진행하는 머신러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거기서 인제 사이킬런의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것이 인제 있고, 거기서 인제 로드로 이제 시작하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 셋들이 인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로드 아이리스, 요렇게 인제 적재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처음 5개 요렇게 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퍼셉트론이 왜 잘 동작하지 않는지,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인제 살펴보기 위해서 논리 회로보다는 쪼끔 더 인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잘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셋은 이제 보시면 ND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통계와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입니다. 만약에 인제 기계학습을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은 봤을 만한, 그죠? 관심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습을 이제 하신 경험이 있으면 그 아마 그 1 시간 정도를 투자를 어딘가에서 하셨어, 기계학습에 대해서. 그냥 평생에 처음 1 시간을 투자했어. 그러면 보셨을 만한 헬로 월드급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논리 회로와 인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어쨌든 실측치이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보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우리가 그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ND 어레이 형태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표 형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기계학습 데이터들은 표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2 차원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펜다스 인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일단 요렇게 인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인제 보시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ND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텐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자료 구조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텐서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 텐서들은 보통 연산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산에는 좋은데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는 측면, 가독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독성이나 인제 조작의 측면에서 쪼끔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들고 왔는데, 얘는 표 형식의 데이터들을 잘 다루는 애예요. 결국 이제 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2 차원의 행렬이 있는데 그 2 차원의 행렬한테 열과 행을 달아 주면 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ND 어레이인데 이 표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게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인제 유리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펜다스라고 하는 걸로 인제 구성을 해 봤습니다. 뭐 알겠어. 이 5.1, 3.5, 1.4, 0.인데 얘는 뭐 약간 엑셀에 집어넣은 듯한 뭐 고런 느낌으로 나오네. 뭐 네 말이 뭐 대강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저렇게 봤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안 되지. 열 제목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ND 어레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인제 붓고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위에서 마찬가지로 처음 5 개만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 데이터셋은 인제 헬로 월드급의 이제 데이터이긴 하지만 뭐 처음 보신 경우를 대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인제 소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해당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인제 지난 과정들에서 그 주로 인제 얘기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걸 이제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인제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뭘 수집했는지, 왜 그렇게 수집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그 보시면 이 붓꽃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인데요. 이 붓꽃이라고 하는 것에 그 꽃잎하고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근데 요게 그 좀 발음이 거시기해요. 그 영어에서.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요게 인제 그 이거를 그 방송에서 읽으면 안 되지. 그죠? 꽃받침을 영어로는 그 마음속으로만 읽으시고요. 그죠? 자, 하여튼 그렇군요. 그래서 인제 요 붓꽃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제 꽃받침과 이제 꽃잎인데, 그러면 이 어떤 하나의 꽃이 5.1, 3.1, 1.4, 0.2가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은 이 해당 표본에 대한 벡터 표현이다. 텐서화된 표현인 거죠. 지금은 인제 그 벡터인데 쪼끔 더 인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텐서로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요거는 인제 이 5.1, 3.1, 1.4, 0.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원래의 붓꽃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붓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 그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건강 검진을 인제 하시잖아요. 그 뭐 그 2 년인가 뭐 얼마인지 한 번씩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일정한 주기마다 하잖아요. 근데 인제 건강 검진하면 뭐 성별, 연령, 나이 뭐 이런 거 이제 수집을 하고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걸 수집하잖아요. 근데 그 표를 이게 쭉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지표가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한 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신체가 행서로서 표현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치로 표현됐다는 가정하에서요. 수치가 아닌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쪼끔 우리의 이제 논의랑은 약간 이제 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치가 된 건데, 그 수치들을 쫙 보면서 '아 이분이 어떤 분이셨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숫자들 자체는 여기서 왔지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인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인제 어떤 표본을 인제 통계가 됐든 기계학습이 됐든 확률 모형이 됐든 그런 걸 인제 처리를 하려면
연산 가능한 어떤 특정한 형태로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런 연산 가능한 형태가 이제 텐서 표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인제 요거는 실제 붓꽃들에 대한 실측치이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퍼셉트론을 한번 적용해 보고 이 붓꽃에 대해서 이제 품종을 판정을 잘하거나 이러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우리는 퍼셉트론의 한계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실제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